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과 젤리류를 가져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MTA의 교통 혼잡세 예산의 일부를 뉴욕시 외곽 지역 대중교통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보관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으로 놀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거듭 말한 뒤 그러나 만약 미사일 시험을 보게 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장의 수상황 정황 속에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두 정상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국면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재건한 뒤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리 강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빨라지면서 저녁이 여유로워지는데요. 일요일 오전 2시가 3시로 바뀌고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3월 둘째 일요일인 오는 10일부터 썸머타임 일광시간 절약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주 등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국적기의 뉴욕 인천 항공편 출 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 인천행 KE082편은 12일부터 1시간 늦춰진 오후 1시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4시 25분 한국에 도착합니다. KE086편의 출발 시간은 오전 0시 50분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 날 오전 4시 15분으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KE081과 KE085편의 뉴욕 도착 시간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씩 늦춰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OG221편 출발 시간은 오후 1시로 동일하며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뉴욕행 OG222편은 1시간 앞당겨진 오전 9시 50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뉴욕에는 종전과 동일한 오전 11시에 도착합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2일까지입니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과 젤리류를 가져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 동안 미국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초콜릿, 젤리, 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마리화나류 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보다 3배 증가한 242건, 28,748g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속속 합법화됨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밀반입 사례가 많아졌으며 일부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구입했다 적발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초콜릿, 젤리, 술 등을 구입할 때 마리화나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마리화나의 주 성분인 THC 함유 표시가 돼 있으면 마리화나로 분류돼 한국에 반입할 수 없고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한인 시민권자여도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 처벌되고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생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1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 남성은 29일까지 가까운 재외 공간에 국적 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며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한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여되고 국적 이탈도 금지됩니다. 지난해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재외동포 비자 F4 발급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연방수사기관, 정보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2세 남성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은 가능하며 복수 국적자가 한국 대학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새 행정 예산안에 교통 혼잡세 시행을 포함시킬 계획인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MTA에 교통 혼잡세 예산의 일부를 퀸즈와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곽 지역 대중교통 확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MTA 관계자들에게 교통 혼잡세 시행 후 5년 동안의 MTA의 계획을 추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은 6일 회의에서 혼잡세 신설과 관련해 퀸즈 버스 노선 증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지원금 증액, 교외 지역 통근 서비스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닐리 로직 하원 의원은 뉴욕시 외곽 지역 주민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허드슨 밸리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혼잡세 수입 중 일부를 메트로 노스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장기 공사로 새로운 전철역을 만들지 말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정차역을 늘리고 현재 편도 $10가 넘는 요금을 $2 75센트에 기존 지하철 비용과 같게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통근 시간을 줄이는 이점이 있으며 $1,500만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MTA 팻 포의 회장은 혼잡세 수입에 대한 사용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결정에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을 지나는 차량들에게 혼잡세를 부과해 최소 연간 $10억 추가 수입을 얻어 MTA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연소득이 높은 부촌 100위 안에 뉴욕 23곳, 뉴저지 5곳이 선정됐습니다. 맨하탄의 트라이베카 지역은 전국에서 연소득이 가장 높은 부촌 탑 5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2019년 연소득 기준 부촌 순위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트라이베카 등을 포함해 23개 지역이 탑 100위에 포함됐습니다. 트라이베카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87만 9천 미국에서 5번째로 부유했으며 6위는 웨체스터 카운티의 해리슨 지역으로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5만 7,300였습니다. 이외에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지역이 $52만 9,500로 34위, 배터리 파크가 $52만 2,400로 36위, 미드타운 이스트가 $50만 6,000로 42위 등 맨하탄 5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탑 5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올드 웨스트베리가 평균 소득 $61만 6,800로 전국 19위, 웨체스터 카운티는 라이의 주민 평균 연소득이 $51만 9,500로 38위에 오르는 등 3개 지역이 탑 5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은 쇼트힐스로 연평균 소득은 72만 7,300달러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부유한 지역으로 꼽혔고 알파인은 68만 300달러로 두 번째, 전국에서는 15번째로 부유한 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뉴저지 5곳이 가장 부유한 지역 탑 100위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은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221만 2,500달러인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비자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직업 연수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와 입학 허가서 I-20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고 I-20 재승인 신청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6일 2020 회계년도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수수료 최종 인상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인상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2-3개월 내에 시행됩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학생과 직업 연수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를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무려 75%가 인상되고 교환 방문 비자는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오릅니다.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제2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달러로 유지됩니다. I-20 인가 수수료도 현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76% 인상되며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항소하려면 675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조사 수수료 655달러씩 더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수수료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내년에 6,890만 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돼 수수료 인상과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인상안으로 7,520여만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과 약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건강단체 트러스트 포 아메리카 헬스와 웰빙 트러스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미국에서 알코올과 약물, 자살에 따른 사망자 수는 15만 명을 넘어서 1999년 관련 기록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자살 사망자는 3분의 1가량인 47,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자살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는 10년 동안 22% 증가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등에 의한 사망은 20년 전에 1,000명 이하였지만 2017년에는 2주마다 1,000명 이상, 2017년 한 해 동안 2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웰빙 트러스트의 심리학자인 벤저민 밀러는 알코올, 약물,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7번 전철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쇠조각이 달리던 차량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7번 전철 선로 쇠조각이 달리던 차량 앞 유리와 지붕에 떨어진 사고 소식을 알리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사고는 6일 루즈벨트 애비뉴 62스트리트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MTA는 현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는 나무로 된 기둥이 떨어져 앞 유리창을 관통했으나 운 좋게 운전자를 피해 비어있는 조수석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의회 코리 존슨 의장은 브레머 의원 등과 함께 시청 앞에서 가진 시위에서 뉴욕시 지하철을 현재 뉴욕주가 운영하고 있는데 뉴욕시가 운행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한편 MTA는 최근 선로 점검 등을 실시해 지난 2월 28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의 전철 선로의 안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탈하는 이른바 뱅크 저깅 강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뱅크 저깅 절도범들은 은행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범죄의 대상을 물색한 뒤 다량의 현금을 찾아 나오는 고객들을 노려 돈을 강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절도범들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텍사스 등 타주에서 남가주로 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경우 현금이 든 가방이나 봉투를 곧바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택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하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친노지역 주택 7채에서 마리화나 1,600그루를 재배해온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일당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한 명이 중국에서 수백만 달러를 송금해 집을 구입한 뒤 불법 마리화나 재배장을 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네바다주에서도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한인 학생이 가장 많은 25학군의 커뮤니티 교육위원회가 특수 목적고 입학시험 폐지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주의회에서 검토 중인 시험 폐지안이 실시되면 25학군에서만 특목고 입학생이 매년 100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정치인들이 폐지안을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발송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리처드 설리번 판사가 최근 연방고등법원에 지명되면서 판결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어 서한을 통해 김민선 현 뉴욕 한인회장의 임기가 4월 30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911 등 경찰로 걸려온 응급신고를 받아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디스패처를 채용합니다. 채용 지원 접수는 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지원서와 함께 커버레터, 이력서, 운전면허증 4번 등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 제출하면 되고 자격은 고졸 이상 18세 이상으로 언제든지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세를리버 타운에서 개 짖는 소리를 규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타운 내 반려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20분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5분 이상 계속 짖을 경우 타운 판사가 반려견 주인에게 최소 $100에서 최대 $1,000의 벌금형이나 최대 90일의 구류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